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인터벤션하고 인텐시브 케어하고 있는 조형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9월에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임펠라가 도입된 이후에 AMI의 카디오제닉 샥 환자의 치료의 방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미래에 관한 얘기를 제가 뭐 할 수 있는 자격은 아닐 것 같고, 이제 임펠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효과적일 것이냐라는 얘기와 임펠라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 10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들 아시는 표일 겁니다. 이제 AMI 카디오제닉 샥에서 MCS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그래프 그림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MCS를 넣느냐를 고민하는 것보다는 언제 넣느냐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사실 이제 MCS를 너무 일찍 넣으면은 컴플리케이션만 생기고 너무 늦게 넣으면은 이제 이미 요단강을 건너버리기 때문에 사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어떤 MCS를 넣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환자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면 69세 여자분이었고, 지난달에 저희 병원 케이스였었는데, 환자는 2시간 반 전부터 발생한 체스트 페인으로 타운에서 리퍼 문의가 와서 전원을 받은 환자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언더라잉은 없던 환자분이었었고, 이니셜 EKG를 보면은 안테리어리 데스트 엘리베이션이 확인됐었고, EKG 상에서는 카디오메갈리오 플로엠 에데마가 좀 있었던 환자였었습니다. 이니셜 랩에서는 트로포닌이 약간 올라 있고 AST 올라 있는 거 이외에는 아주 특이한 소견은 없었었고요. 이제 시행한 CAG를 보면은 이제 RCA는 괜찮고, 이제 EKG 마찬가지도 미드 LA 프록시말 미드 소셜 토탈 오클루전 소견이 확인됐었습니다. 이제 당연히 프라이머리 PCI를 했고요. 스럼보 석션 한 이후에 이제 리바스큘라이제이션 됐던 걸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포바를 시행한 이후에 스텐트 하나로 비교적 인터벤션은 죄송합니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서 CCU로 트랜스포를 했습니다. 환자는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날 오후 1시경에 갑자기 이제 식은땀을 흘리면서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샥 스테이시스로 빠지게 되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승합제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제 혹시 문제가 있나 해서 리룩시에이지를 당연히 확인을 했었고, 그때 스텐트 자체는 페이턴트 하지만 이제 미드 LAD 플로어가 별로 좋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 샥 스테이시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에크모를 넣지는 않고 이제 카디올로지스트들은 요즘 쓰지 않는 이제 IABP를 넣고 나왔습니다. 이제 IABP 넣고 이제 배드사이드 에코를 봤을 때는 특별히 EKG에서는 특별한 소견은 없었고, LV 디스펑션에 이제 에피칼 벌루닝 보이는 시비어 LA 테리토리 이스케미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랩은 이제 트로포닌 많이 올라 있고, 이제 LFT 많이 올라 있고, 락틱에시도 올라가는 전형적인 샥이 진행되는 양상이었습니다. 다행히 IVP 놓고 환자는 괜찮았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새벽에 샥 스테이터스 빠지면서 이제 프로파운드 샥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때 이제 MCS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VA 에크모를 배드사이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MCS 에크모 넣은 후에도 이제 에코를 확인했지만, 이제 페리카디아 이표직이 살짝 좀 있긴 하지만 큰 변화가 없었고, 에크모 넣은 다음에 플로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유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고, 환자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토요일 아침이었는데요. 토요일 아침까지 안정적이다가 갑자기 혈압이 한번 오르더니 갑자기 레이트가 확 오르면서 갑자기 에크모 안 돌아가고 혈압 카디악 어레스트 상태로 확인이 됐었고요. 이제 에코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마이오카디얼 퍼포가 확인이 됐었고, 이때 불행히도 당직 타임이었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술방을 열 수도 없는 상태여서 이제 퍼큐테니어스로 페리카디아 이퓨전을 드레인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환자는 사망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AMI 카디오제닉 샥 환자 너무 잘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시아 퍼시픽 가이드라인을 보면 우리가 어떨 때 어떤 MCS 어떤 리바스큘라 전략을 취해야 될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아시아 퍼시픽은 MCS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MCS를 사용하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MCS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헤모다이나 스테이터스에서 어떤 MCS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불가능한 얘기겠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거는 IVP와 에크모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두 가지는 LV 언로딩을 할 수가 없고 애프터로드를 증가시켜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모두 만능적으로 만능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LV 언로딩이 왜 중요하냐면 LV 언로딩이 되지가 않으면 LV EDP와 LV 볼륨이 굉장히 늘어나게 됨으로써 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그리고 마이오바스큘러 옵스트럭이 굉장히 증가를 하기 때문에 리바스큘라제이션을 열심히 하더라도 마이오카디발 셀비지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리룩 CAG에서 미드 LA에서 컴페티션 플로우가 보이는 게 마이크로바스큘라 옵스트럭션이 생기기 때문에 플로우가 잘 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고 결국 그거는 이제 추가적인 마이오카디얼 데미지를 받게 돼서 결국 하트 페일리어나 이제 진짜 본인의 심장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은 많은 연구들을 위해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환자를 잃게 되거나 이제 심장 이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펠러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LV에서 석션 펌프를 통해서 석션을 해서 에이올타에 퍼퓨전을 해줌으로써 LV EDP나 볼륨을 이제 줄여주고 코로너리 퍼퓨전은 잘 유지를 해주면서 환자의 마이오카디움의 생존을 조금 높여줄 수 있는 기구이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로도 많이 증명이 된 바가 있고요. 이제 뭐 우리가 싫어하긴 하지만 PV 커브들을 보면 이제 임펠러는 굉장히 아이디어란 기구이긴 합니다. 프레셔도 낮춰주고 볼륨도 낮춰주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IVB 같은 경우에는 볼륨은 낮춰주지 않고 프레셔만 낮춰주고 우리가 이제 에크모 할 때 에크모는 심지어 모든 걸 높여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LA 캐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볼륨은 줄여주지만 이제 프레셔는 줄여주지 않기 때문에 인다이렉트 언로딩 효과밖에는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언로딩의 개념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이용하고 있고 몇 년 전에 이제 스테미 DTU 트라이얼이라고 해가지고 파일럿 트라이얼이 성공적으로 결론을 맺고 지금 온고잉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게 이 연구의 세팅은 안테리어 스테미 환자에서 바로 리바스큘라제이션 하지 않고 임펠러를 통해서 30분 동안 언로딩 한 다음에 리바스큘라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럿 스터디에서는 그럴 환자에서 마이오카디움 데미지가 조금 더 줄었다라고 하는 성공적인 파일럿 스터디를 결과를 통해서 지금 온고잉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에비던스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국가에서는 임펠러를 우리한테 허락하지는 않았었죠. 이제 올해 초에 작년 초에 다행히도 우리에게 좀 유일한 RCT가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이제 데인저 샥 트라이얼로 오늘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요. 이런 이제 데인저 샥 트라이얼을 통해서 카디오제닉 샥 스테미 환자에서 임펠러가 그 메이저 모탈리티뿐만이 아니고 세컨더리 아웃컴 모두 다 좋다라고 하는 이제 에비던스가 생기게 되면서 올해 9월에 도입이 되게 됐습니다. 이제 도입이 된 배경 중에 또 한 가지는 올해 초에 발표된 ACC 가이드라인에서 AMI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서의 루틴 에크모 사용은 클래스 3로 내려온 방면에 임펠러 사용은 2A로 올라갔기 때문에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이제 9월에 임펠러 CP가 들어옵니다. 희소 의료기기로 1년 정도의 비보험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제 only AMI 카디오제닉 샥에서 허가가 돼 있는 상태고 확대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가격은 25,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35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마 2025년 9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에 런칭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지난달에 이제 기회가 돼서 홍콩에서 임펠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하시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시술을 마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시술을 넣지 않고 최근에는 14프렌치 시술 하나만으로 임펠러랑 시술을 모두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환자 아웃컴에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에도 해당될지 안 될지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비오메드나 존슨앤존스가 모두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는 이제 기반 여건이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한 가지씩 여러 나라가 각기 다른 보험 제도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만 건 이상을 사용하고 있고 하지만 거기야 뭐 워낙에 우리보다 비싼 게 너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각기 이제 랜딩되어 있는 정도가 매우 다릅니다. 물론 꽤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IBP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많이 쓰는 경우들도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한 나라이긴 하고 처음에 초기에는 에크모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입이 이제 퍼져가는 게 조금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게 좀 고민이 되는가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일 이제 카디올로지스트들이 걱정하는 거는 결국 보험이 됐을 경우에 보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런 3,500만 원 정도의 가격을 어떻게 보호자에게 설명을 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 어떻게 환자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고 에스컬레이션, 디에스컬레이션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결국에는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팀워크와 알고리즘이 필요하겠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면 결국 비용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이리스크 PCI에서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PCI 경우에는 저희가 설득하고 타비처럼 설명하고 해가지고 시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서 우리가 스템이 와가지고 30분밖에 없는데 3,500만 원짜리 써야 된다고 갑자기 얘기하면 좋아할 보호자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의정 사태 때문에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도는 굉장히 바닥인 상황에서 사실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하고요. 이것이 좀 극복이 돼야 될 것 같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임펠러를 사용할 거냐, 이제 옥시게네이션도 되지 않고 RV 서포트도 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카디오제닉 샥이라고 하는 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임펠러 놓고 30분 만에 에크모로 바꿔야 된다라고 보호자한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좋아할 보호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한 환자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표는 제가 이제 그 에크모 시작하면서 이제 봤던 리뷰 논문에서 나왔던 건데, 사실 에크모 환자에서 매니저를 하려면 12시간마다 환자를 평가하고 디에스컬레이션 할지 유지할지 에스컬레이션 할지 여부를 계속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서 혼자만 할 수 없고 팀워크 출이나 트리트먼트 알고리즘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펠러가 좀 이제 랜딩을 잘 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컨피규레이션이 바뀔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임펠러 쓰다가 에크모 할 수 있고 에크펠러 하면서 다시 위닝 할 수 있고, 이런 각 센터들만의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가장 임펠러의 허들이기는 한데요. 이제 대부분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최근에는 많이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9월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대응 방안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에 임펠러 도입은 확정이 됐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에비던스들이 생기면서 도입이 확정이 됐고요. 하지만 각국의 보험 시스템들이 다르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랜딩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적용 시스템들이 조금 확립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임펠러 도입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AMA 카디오제닉 샥 환자의 치료 전략은 굉장히 많이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예상을 하고 이에 대해 우리가 다 같이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